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파란불과 빨간불을 오가더니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장 마감대를 앞두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양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0.31%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179선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세를 보입니다. 1,014선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종가와 동일한 84,0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0.12%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0.6%까지 낙폭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9% 내림세를 나타내주면서 13만 7천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LG화학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이버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LG화학은 3%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90만 원 조금 아래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78만 1,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87% 상승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상승률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 가까이 빠지면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역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란불을 켜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형제는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젠에도 1%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전일 종가와 동일하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입니다. HLB만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진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역시나 또 5%대 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92,1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와 CJENM은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2, 3세대 나노미터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예정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본격적으로 좁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장의 규모 차이로 인해서 점유율 면에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력에서만큼은 격차 없이 다등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선택을 강요받은 상황인데요. 바이든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청한 직후에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고 밝혀들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선택지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함께 이슈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대거 수상을 하면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에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힙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를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주가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약간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SK텔레콤은 2%대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한번 짚어드렸던 이슈입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SK텔레콤의 중간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사업과 투자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중간 지주사를 그룹의 지주사인 SK와 당분간 합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지주사를 SK와 합병할 경우에는 대주주에게 유리하고요. SK텔레콤의 주주들의 이익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탄소 나노튜브, 즉 CNT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CNT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인데요. LG화학은 여수의 CNT 2공장이 1,200톤의 증설 공사를 마치고 상업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CNT는 전기와 열 전도율이 구리와 다이아몬드와 동일하고요.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차세대 신소재입니다. 기존의 소재를 뛰어넘는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서 배터리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면상 발열체 등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다시 공급이 되면서 아산 공장 생산이 재개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그룹은 오늘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인 이핏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입니다. 장거리 운전 고객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요. 또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아산공장 재개를 공시하면서 또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31만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아산공장의 생산이 재개가 되면서 아산공장에서의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를 재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2.58%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의 주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았던 상사 패션 리조트 등 본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획 중인 20조 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도 이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약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 생산 기지인 울산 콤플렉스에 석유 정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벙커시 보일러를요, LNG로 바꿨습니다. 울산 공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마지막 벙커시 보일러의 가동을 지난 2월에 멈췄습니다.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투자한 그랩과 오토노모가 연이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SK 지분 가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문성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랩과 오토노모 모두 지금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공격적인 증설 계획 속에서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헝가리 진출에 발맞춰서 시장의 지배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안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의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유럽에서 공장을 증설할 예정인데요. 유럽 진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9만 톤의 증설 계획을 잡아둔 만큼 공격적인 투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만 4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판매처의 다변화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우리 시장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남양 유업과 관련한 이슈들이 재밌게 또 작용을 했는데요. 유산균이 코로나19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가까지 달렸다가 또 음봉으로 모두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하락 반전한 모습이 나타난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 두 종목에는 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종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0.46% 상승을 해주면서 3,183.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장 초반에 조금 내림세를 보이더니 이내 우상향 곡선을 예쁘게 그려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먼저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요.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과 동일한 84,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에는 1.79%의 낙폭이 기록이 됐습니다. 주가는 13만 7천원에 멈췄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0.77%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LG화학은 3.34% 급등하면서 89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이 조금은 더 우세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7% 강세를 보이면서 79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1.09% 상승을 해주면서 23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는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0.32%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31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 업종도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철강 및 금속과 기계, 비금속 광물도 전거래일보다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짚어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1%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뒤를 이어서 은행과 음식료품, 전기, 전자, 운수창고 업종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수급 상황을 한번 통합해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수량을 보시면 외국인은 1,062억 원, 또 기관은 1,788억 원을 담아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3,006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의 우리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의 우리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또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 상황도 한번 주목해 보실만 한데요. 연기금은 오늘로 21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0.4%의 강세를 보이면서 1,014.4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이내 우상향 추세가 나타난 우리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등락을 다르게 했습니다. 또 시즌 같은 경우에는 0.9% 약세를 보였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보합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를 보시면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세 종목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HLB는 파란불, 그리고 SK머티리얼즈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93% 상승을 했고요. 알테오제는 상승률을 조금 더해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보다도 더 좋은데요. 6.2% 급등하면서 9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HLB의 경우에는 0.56% 낙폭이 나타났고요. SK머티리얼즈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CJ ENM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4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했는지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4%대 급등세를 연출해줬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 의료 업종에서 2%대 강세가 보였습니다. 금속과 일반 전기, 전자, 의료 정밀 기기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보겠습니다. 제약 업종과 오락 문화 업종, 방송 서비스 업종, 건설 업종 또 유통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지금 등락률을 살펴보시다시피 약보합세 정도에서만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86억 원, 또 기관은 13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만 2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포지션을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팔았다면 오늘은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샀다면 오늘 파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만 3거래일 연속 같은 수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도 저와 함께 짚어보셨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이제 1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